안녕하십니까. 투이 컨설팅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현업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안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투이 컨설팅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30분간 발표를 할 건데요. 조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동향 그리고 개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는 거에 대한 단계적인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략에 대한 적용 방법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 동향입니다. 네, 뭐 하도 많이 제로 트러스트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국외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사실 2020년 8월에 이제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 SP80-207에서 발행이 되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3년 9월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응용 접근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영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서 2021년 7월에 이제 설계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23년 4월에는 사이버 에센셜이라고 하는 ISO 27001 기반의 인증 제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랑 중국이 2022년 6월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키텍처와 관련된 정책과 그다음에 국가 표준 이런 것들을 발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장 측면에서 보시면 마켓닷컴에서는 2028년 679달러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보안에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는 이슈 중에 이슈이고 핫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2년 10월에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을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발표를 했고요. 이와 병행해서 11월까지 보안 실증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병행해서 이제 실증 사업에 이은 시범 사업을 11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쪽을 보면 2022년 7월에 사이버 안보 민간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024년 초에 이제 국가하고 공공기관 특화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은 조금 특이한데요. 2023년 1월에 클라우드 이용 절차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검토하는 TF가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한 망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개요 한번 보시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은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 개념이 6개의 기본 철학과 3대 핵심 원칙에 녹여져 있습니다. 니스트에서 처음에 제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망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영역을 최소화해서 그 보안을 실행한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 컨셉에 따라서 이제 핵심 원칙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체계에 대한 강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이라든지 보호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적용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모호합니다. 예,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그 기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목은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구현 이미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증 체계 강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하고 권한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최소한의 권한이 부여되면서 적절하게 리소스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된 액세스는 자원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필로, 그러니까 식별자, 그 다음에 기기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워크로드, 데이터, 이 6개 영역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제 차원을 관리해주는 영역, 이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래서 그 6가지 필로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제 관점인데요. 통제 관점에서는 그 앞에서 보셨던 6가지 그 필로에 대한 그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별자를 검증한다든지 접근을 제어한다든지 또는 뭐 그 동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요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체계와 그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 세 가지를 지켜진과 동시에 뭘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를 통해서 맥락적인 행위 분석과 그다음에 위협 탐지, 그다음에 정책 엔진에 대한 반영을 통한 정책의 동적 의사결정까지 해야 이제 이게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 이게 아마 제로 트러스트의 완벽한 구현된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이 더 있더라고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제어 논리 컴포넌트입니다. 예. SDP라고 하는 컨셉에서 지켜보면 사실 SDP는 SDN이라고 하는 컨셉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어 영역하고 데이터 영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제어 영역은 아시는 것처럼 정책을 결정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정책을 시행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된 데이터, 정보를 판단하기 위한,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 지점이 바로 정책 정보 지점, PIP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동작되어야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접근 제어 관점에서의 논리적인 컴포넌트가 완성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개념을 잠깐 봤는데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네.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면,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제로 트러스트 보면 다들 입장, 그 다음에 어떤 각자의 관점, 철학,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기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십니다. 물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제로 트러스트 이거 진짜 해야 돼? 법이나 규정이나 이게 제정이 돼 있어? 필수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지금도 사고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왜 이거 꼭 왜 바꿔야 돼?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진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은 맞아? 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하게 되면 기존 거 다 걷어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질문 하십니다. 네, 한 5가지 질문 가져와 봤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거죠. 네, 제로 트러스트 이게 뭐야 도대체?
예, 그래서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왜 도입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비슷한 질문, 예, 이런 그 고민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또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서 또 소개차 들고 나왔습니다. 네. 포티넷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일단 제로 트러스트 이거 도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모르겠고 방법론도 모르겠고 전략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낸 이 설문 자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갖춘 벤더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즉각적인 IT 보안 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담당 조직들은 제로 트러스트 구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이나 솔루션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더라. 이게 대부분의 답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를 내리면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위한 방법론이 부재하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한 전략 수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인데요. 요거는 2023년 12월에 톡IT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50% 정도가 도입 우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25%, 4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담당 팀들이나 부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소수 정예 조직이시잖아요. 정부 보호팀이. 그래서 이제 담당자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 수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 보호는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베네핏을 가져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규정에 딱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만 딱 해서 운영 쭉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마지막은 공감은 정말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하고 당연히 그 경영진을 설득한 논리도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이 컨설팅에서는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기 위한 전략, 뭐 접근 방법 이런 것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리스트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는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기간을 소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트러스트 is journey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도입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습니다. 어디를 했다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상세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뭐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잘 구축을 했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솔루션이라든지 통합 솔루션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게 보안의 행태, 그다음에 관련 부서의 행태가 이제 기업 내부 문화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것들을 넘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기술 이외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문화, 기업 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이도 여기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입 방안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입 방법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접근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 이게 제로 트러스트 도입 가이드의 4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를 제로 트러스트로 확 바꾸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서 부분 도입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의 보안 환경에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적용한 부분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기존 보안 환경이 바로 이제 현재 이제 경계 기반 모델에 대한 그 보안 환경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분류하고 관리를 통한 세밀한 접근 제어와 중앙 집중적인 정책 관리 및 접근 제어의 원칙을 적용해서 접근 대상과 상황별 접근 통제를 통한 사내, PC, 사회,
개인기기, 법인기기 등에 대한 접근 영역을 데이터 등급이나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 이상행위 모니터링 기능을 넣어서 이 사람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적용입니다. 일례로 재택이나 원격 많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악성 코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시나리오 방식으로 도출합니다. 그래서 예상 피해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부합되는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행위 모니터링도 하고 자원에 대한 동적 접근 제어도 하고 그 다음에 STP를 통한 소프트웨어 경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파일에 대한 탐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자동 차단 기능 넣고 마지막으로 비정상 행위에 대한 탐지 시 재인증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증을 요구하는 이런 기술들을 부합하면 시나리오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적용 범위를 큰 범위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P를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큰 틀에서는 페이지 1에서는 사내망에 대한 보호를 합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경계망 기반의 그 하나의 큰 경계망 안에 STP를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ST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 자산들에 대한 경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버팜 내에 접근제를 위한 STP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면 사내망과 서버망 간에 이제 STP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간에 대한 STP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서버팜 내 특정 서버 간에 대한 접근 제어까지 강화할 수 있고 개별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 및 보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성숙도 모델입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은 이제 국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C사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레스트에서도 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NSA 이런 쪽에서 제로 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 성숙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기업이나 환경에 맞는 그런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 맞는 성숙도 모델을 개발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투이 컨설팅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성숙도 모델의 큰 그 스텝은 일단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 템플릿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실제 진단하고 평가를 수행하면 거기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접근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 그리고 과제별에 대한 이행 로드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성숙 수준에 대한 이 진단의 효과는 기대 효과는 정보보호 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축해 놓은 정보보호 설비 관련된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과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성숙도 진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숙도 기반의 도입 전략을 접근해 보면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기업과 기관의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현재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성숙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하고요. 성숙 수준을 진단할 때는 기업망과 핵심 영역에 대한 성숙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성숙 수준으로 돌아가는 순환형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회사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투이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 개발은 CMM이나 ITIL, 그다음 EA, DMM과 같은 머추리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사의 ZT MM 2.0이나 DOD ZT,
그다음에 니스트 ZT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로트러스트 성숙 모델을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성숙도 모델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성숙 수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아까 그 앞에서 보셨던 6필로 6개 영역에 대한 수준, 5단계로 준비, 도입, 확산, 성숙, 최적화의 5단계 레벨로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준에 대한 판정을 하고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성숙 수준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분의 인터뷰, 설문조사, 그 다음에 증작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트 성숙 수준에 대한 진단 효과는 성숙 수준을 조사할 때 트러스트 성숙도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성숙도 향상을 위한 과제 도출의 행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 컨설팅을 통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서 잘하고 있는 영역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서 성숙도를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인데요.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 성숙도에 대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는 포레스터, 마이크로소프트, 셉, DOD, 그다음에 시사. 여기서 6가지 핵심 요소, 7가지 핵심 요소. 우리 6필로우, 7필로우 말씀드리잖아요. 그거가 이제 기관별 핵심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성숙도입니다.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키사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별 성숙도, 마이크로소프트는 3단계고, NSTAC는 5단계이고, 투이 컨설팅도 5단계 성숙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이 컨설팅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평가 영역입니다. 6가지 영역하고 3가지 교차 영역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식별자고 신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서비스 또는 그 접속 기기들에 대해서 속성과 속성의 집합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접근 제어, 그러니까 권한이라든지 역할에 따른 접근 제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기하고 엔드포인트 영역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장치를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기 신뢰도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접근 제어를 제어합니다.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기업망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 모든 형태의 통신 매체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네트워크 세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 형태로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요. 시스템 쪽에 보시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등 모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 그리고 리소스에 따른 접근 제어를 진행하고요. 당연히 시스템마다 다중 인증이나 패스워드 리스 인증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응용 및 워크로드 부분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에 실행되는 모든 서비스하고 인터페이스 자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테이너, 가상원신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안전한 전달을 보장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영역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리소스 에 대한 보호, 그다음 데이터 유출 방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3가지 교차 영역은 거버넌스, 그다음에 가시성 분석, 자동화 및 통합 요 3가지가 이제 공통되는 영역이고요. 가시성 및 분석 부분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분석을 통해서 탐지나 개선,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접근 제어, 실시간에 대한 차단이나 그 행동에 대한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동화 및 토항에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바꾸는 그래서 프로세스 기반의 신속한 보안 조치가 가능한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5단계 이제 성숙도 평가 수준이고요. 준비 단계부터 도입, 확산, 성숙, 최적화의 5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준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략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단계이고요. 도입 단계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는 검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숙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 단계는 제로 트러스트의 부분적인 도입을 통한 전환까지가 이제 확산 단계이고요. 성숙 단계는 제로 트러스트의 완전한 전환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 중앙 집중 제어가 가능하고 핵심 요소 간의 통합 정책이 수행되기까지가 성숙 레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성숙 단계 이후에
완전 자동화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동적인 정책 적용이 가능하고 핵심 요소나 운영관 및 가시성이 모두 확보돼 있고 제로 트러스트를 통한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 가능한 단계, 이게 최적화입니다. 네. 그 성수도 모델의 캐퍼빌리티 맵인데요. 그 6필러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캐퍼빌리티 그룹이 있는데요. 6개 핵심 요소별로 44개 기능에 대한 21개 캐퍼빌리티 그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개 체크리스트인데요. 식별자고 신원이 25개, 그 다음에 기기 엔드포인트가 20개, 네트워크 20개, 그 다음에 시스템이 19개, 응용 워크로드가 21개, 데이터 25개, 그리고 교차 영역이 가시성 분석, 자동화 및 통합,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영역, 교차 영역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식별자 신원 쪽에 있는 예시 하나 가져 나와봤습니다. 7가지 펑션, 그러니까 인증, 신원 저장소, 위험 평가, 액세스 관리. 이게 4가지가 식별자 인원에 대한 고유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가시성 분석, 자동화 및 통합, 거버넌스, 이게 3가지 공통 영역에서 총 7가지 펑션이고 거기에 따른 캐퍼빌리티 모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구조도는 이제 실제 그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했을 때 그려지는 최적화됐을 때 그 컨셉적인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메뉴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니 온프레미스 자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증하고 인가된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서 동적 정책이 수립되고 최소권한 부연 정책에 따라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분류 체계와 접근 주체 분류 체계가 나눠지고 여기에 따른 가시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위험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된 위험을 결정하고 이게 다시 이제 동적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런 형태가 최적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5가지입니다. 먼저 성수도 평가에 대한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담당자나 실무자를 통한 교육,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도입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현행 정보보안 관리자, 그 다음에 기술 쪽 담당하시는 분, 요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요소별로 체크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6가지 핵심 영역별 체크리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체크리스트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요소별 그 담당자가 실제 이제 혼자 이렇게 측정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진단하는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증명이나 증정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2가지 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라 성숙도와 분석과 그다음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수준 정의까지 해서 5가지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숙도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핵심 요소별 기능 및 평가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신원자, 기기 엔드포인트, 6필로에 대한 핵심 요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은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체크리스트 기반의 130여 개 체크리스트 기반의 이제 정해서 5가지 수준 등급을 측정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인터뷰와 증적 확인을 통해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종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목표 수준과 현재 성숙도 수준을 통해서 이제 준비 단계 후반이라든지 성숙 수준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성숙도 수준하고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제시해서 실제 제로 트러스트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앞에서는 이제 저희 거 그냥 자랑했고요. 네. 제로 트러스트 접근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NIST SP 800-37번에 나와 있는 접근법입니다. 크게 보면 5단계이고요. 먼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피드백 개선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현재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단계는 현재 수준을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째 단계는 설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죠. 도입을 했으면 4단계에서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하면 피드백을 만들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끔 해서 기업 환경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적응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프로세스가 제로 트러스트 어프로치입니다. 단계별로 잠깐 살펴보면 1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를 식별한 다음에 핵심 요소별 캐퍼빌리티를 정의하고 제로 트러스트의 성숙도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등 자산에 대한 세분화하고 최소 권한 체계를 위한 준비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 계획과 로드맵을 만든다. 이게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 단계인데요. 요거는 목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를 정의하고 as is와 to be에 대한 갭 분석을 통해서 태스크를 만들고 태스크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별 과제를 노출하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현 단계인데요. 구현을 위해서는 솔루션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자체 개발하셔도 상관없는데 범위라든지 기능이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솔루션을 만드시던 자체 구축을 하시던 뭔가 솔루션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로 평가하고 비용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입에 대한 우선순위를 만들고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솔루션을 검증하고 실제 구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하고 구축하는 단계, 이게 도입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는 잘 도입했으니까 이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시행과 모니터링을 하시고 개선이나 피드백을 받으셔서 지속적인 제로 트러스트를 확장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 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한 확장, 이게 운영 단계하고 피드백 개선 단계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분 주어졌는데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규정은 제정돼 있습니까? 당연히 안 돼 있죠. 네.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긴 하지만 아직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규제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나 유출도 없는데 제로도 꼭 바뀌어야 되냐? 네. 큰 틀에서 현재 경계 모델은 이제 한계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언젠가는 전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당연히 다양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의 얘기가 아니고 철학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나 정책을 잡고 행동을 시행하는 게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기존의 보안 기술이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영역이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단되거나 융합돼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도입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제로 트러스트 자체가 보안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른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필요하다. 이게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투이 컨설팅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96년에 설립된 ISP, ISMP, BPR 전략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현재 한국 PMO 협회 회장사이기도 하고요. 한국 제로 트러스트 보안협회 부회장사이기도 합니다. 네.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수요기관 대상으로 성숙도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성숙 수준에 대한 심사를 배양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환 지원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로 트러스트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뭐 혹시나 사내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뭔가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투이 컨설팅의 투이톡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에 대한 해설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발표를 마쳤는데요.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너무 완벽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